자,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자아성찰이 왜 필요한가인데요. 사람들이 제가 하도 이제 고릴라즈에서도 그렇고 자아성찰 타령을 하니까 뭐 사람들이 뭘 그렇게 그냥 허구한 날 자아성찰이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떤 사람 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아성찰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아성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나 뭔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열심히 하진 않는 것 같은 느낌? 뭐랄까, 필요하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특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분야로 뭐 이거 뻗어 나갈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일단 또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과연 자아성찰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필요하죠. 왜냐면 예전에는 안 하고 살았어요.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어떤 게 자아성찰이고 어떤 게 자아성찰이 아닌지 그런 것도 몰랐고. 이젠 아시잖아요. 그쵸, 이제는 알죠. 그리고 그런 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있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위에서 이야기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듣고 그냥 깨닫는 정도? 그리고 그걸 또 행동으로 하지 않았죠.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맴돌다가 휘리릭 또 나가버리고. 그냥 그 정도도 자아성찰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 정도는 자아성찰이 아니지. 그러니까 거의 안 하고 산 거죠, 저는. 그냥 난 나야. 그쵸,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본능적으로 살았던 거, 열심히는 사는 거 같은데.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자아성찰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해도 뭐 그래도 제가 그때 만났던 당신은 그래도 되게 괜찮은 사람에 난 속했다고 봐요. 역시 그것은 장모님과 또 할머님의 그런 사랑의 어떤 영향이 아닐까. 근데 저는 참 자아성찰을 그래도 많이 주변에 비하면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때도 따져보면 1년에 한 번은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은.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확 뭔가를 갈아엎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도 그래서 항상 그 전에보단 낫어. 좀 더. 지금만 생각해보면 도대체 나는 얼마나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마이너스가 심한 상태에서. 근데 뭐 1년에 한 번씩 자아성찰을 하면 그게 확 돼요? 예전에는 그게 됐었어요? 훈련을 그렇게 한 거죠. 막 그때는 막 악으로 깡으로 아침에, 막 이거 꼭 해야 되네 싶으면 그냥 막 갈아 넣었지. 당신은 그러면 자아성찰이 6년 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가요? 그쵸. 그러면 얼마나 자주 하세요? 우선 얼마나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자아성찰을? 매일매일 매 순간을 6년 전은 거의 안 했고, 근데 이제 6년 전에도 조금씩 그런 고민은 있었죠. 도대체 왜 이거는 왜 그렇지, 저건 왜 그러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은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결국엔 내가 문제였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는 것보다 더 이제 책을 통해서 혹은 뭐 어떤 뭔가를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더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근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좀 실제보다 너무 폄하해서 생각하고 지나치게,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게 참
전자 쪽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너 그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후자 쪽은 참 얘기해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너 그렇게까지 괜찮은 사람 아니야. 너 그거보다 훨씬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아 성찰도 다 다를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자아 성찰하고 사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후자 쪽의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 정도면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는 아니 내가 무슨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노력 엄청 했어. 그리고 나는 뭐 자아 그러니까 성찰을 엄청 이거지. 하고 있어. 이렇게 자아 성찰의 생각을 경지를 하는데 자아성찰의 경지를 이렇게 뭐 음. 이만큼이라 봐서 봤는데 내가 그 중에 올해는 요만큼만 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확 내가 변했다고 생각을 했었지. 지금도 보면 자아 성찰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아 성찰은 내 개인의 것이긴 하지만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닫고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 나 혼자를 위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자아 성찰을 한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내가 작년보다 이번 연도에 내가 좀 노력을 덜한 것 같아. 내가 이거는 못한 것 같아. 이거는 못한 것 같아. 거의 대부분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 저는 항상 자아 성찰을 할 때 상대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이걸 못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저 사람이 전가요? 자기도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상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시부모님, 아이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저와의 이 관계에서의 좀 자아 성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가 필요하다. 그렇죠. 상대가 필요하죠.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성장하는 거죠. 자아 성찰을 하면서. 근데 누구나 어쨌든 자아성찰에 있어서 그렇죠. 어떤 역량적인 것은 전해보다 올해, 뭐 올해보다 내년 그렇지. 이런 근데 거겠지만 그런 거는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그쵸.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거 외에 어.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음. 관계 속에서의 자아성찰과 역량적인 자아성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량적인 거는 사실 자아성찰을 얘기하기보다는 자기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개발은 많이들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데 자아 성찰은 아닌 거지. 그렇죠. 성찰이라는 것은 성찰이라는 좀 거는 더 내 좀 소울 더 깊숙이까지 그렇지, 들어가서 나를 들어가서, 이제 그렇죠. 나를 발견하고 나를 끄집어내고 어. 이제 변화에 대한 어떤 각성을 하고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6년 전에 가장 먼저 저는 당신과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배우자와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막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다면 정말 가끔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당신이 최악의 상황을 항상 당신은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당시에 주변에 이제 언니들이나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나 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뭐 청년들이나 막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막 이제 서로 상대 배우자가 뭐 월급을 얼마를 받고 있어 뭐 이렇게 경제력이 이 정도야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돈을 하나도 못 벌어. 그리고 능력이 제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결혼을 했는데 이런 생각도 막 해봤어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제 이런 생각.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바보 같고 공부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애들 시험지 뭐 시험 몇 점 받았다. 뭐 시험 한 진짜 뭐 하나 틀렸다 막 이럴 때마다 막 부글부글 올라오고 막 그런데요. 너 대체 누굴 닮았어? 나 닮았는데. 근데
또 애들한테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정말 이 아이들이 맨날 빵점만 맞아. 그리고 공부도 너무 못해. 그래도 이 아이들을 정말 온전히 사랑할 수 있나? 항상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을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저는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뭐, 그런 것부터 내 자신을 이제 돌아본 거지. 그래서, 못 그럴 것 같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데. 막 이제 이렇게 이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막 많은 이제 이런 거. 사람들이 그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거지.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그렇다면 상대방을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시선으로 이제 바라봐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럼 나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제가 그 전에 좀 이렇게 남자들이랑 이 대화를 하고 이러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게 남자들은 여성 편력 심하다고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반대로 제가 좀 그런 게 심했어요. 남성 편력이. 예.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는 남자들은 제가 좀 무시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똑똑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무시당했군요. 아니 그거 열심히 노력했어야 됐었어. 자기는 좀 브레인이 자기를 좀 선택한 거는 그것도 있어요. 이 사람 되게 이렇게 스마트하구나. 이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제 얼굴 보고 반한 거 아니었어요? 전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그게 좀 되게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남자 보는 눈이 완전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저는 좀 그러면서 책 읽고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공부하면서 점점 저를 다시 돌아보고, 또 인간은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전 진짜 20대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30대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한 달에 한 번으로도 안 돼요. 매번 매 순간 저는 해야 돼. 매번 좀 순간. 놀랐던 게, 솔직히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할 때도 제 주변에서는 정말 얘기를 나눠보면, 야 너 변했다. 그러면은 너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나 이전에 이런 걸 깨달았어.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 변하기로 했어. 그러면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게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사람들 정말 안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 개발은 해요. 맞아요. 자기 개발은 자기 개발은 하는데 나라는 본질적인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뜯어보려고 하는 노력,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의심, 이런 거 진짜 안 하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신뢰가 끝내주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신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았던 걸 수도 있겠지, 낮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의심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의심한 만큼 또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이렇게 딱 발견하게 되면 바뀌자. 정말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하고 바뀌려고 노력도 하고 저의 그거에 따른 행동도 바꾸려고 하고 했는데, 항상 답답했던 게, 그러고 나서 1년 뒤 되면 또 발견이 되는 거야. 뭔가 다른 게 하나가. 그래서 항상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난 도대체 문제가 얼마나 많은 걸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 그럴수록 제 주변에서는 제 20대 때 어땠어요? 막 그 단체 운영하고 그럴 때 막 주변에서 막 나를 막 박수 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치, 어깨 뽕 막 이만해지고, 엄청.
난 아직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30대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짧아졌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갖고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아닌가. 전 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내가 그러니까- 나를 직면한다라는 게. 그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건데. 무섭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하거나 그렇죠. 완전히 아예 안 진짜 하거나. 이 강을 건너버리거나 그렇죠. 둘 중 하나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제가 그랬다니까.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괴로움이 별로 없었지. 나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고. 근데 딱 바뀔 때는 진짜 몇 개월 정말 좀 힘들었잖아요. 이 6년 전에. 그때 그 터지듯이 그 우리 나오는 게 그때부터는 뭐 하루에 진짜 10번씩. 계속 같이 10번이 얘기하고 뭐야 진짜. 하루 종일 아침부터 같이 고백하고 계속 나는 이런 이게 거 같다 뭔가- 뭐 이랬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특히 부부 간의 그 관계에서 저는 이제 서로 혼자서 생각하는 자아 성찰들은 아마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자아 성찰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자기 개발. 적정한 자기 개발 어. 수준으로 멈출 수 있다. 그쵸 거기까지 간 거고 더 깊이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배우자가 아까도 좀 얘기했- 꼬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게 또 싫고 그리고 창피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본인이 먼저 스스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항상 이제 빗대어서 저 사람은 저거 못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나 혼자 왜? 뭐 거의 이제 이런 식인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 안 변하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 이 정도면 그렇지. 충분한 거 아니야? 나 열심히 했어.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어. 사람이지. 근데 이런 이제 게. 상대방은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우선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조금씩 이제 이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전에 했던 자아 성찰은 분명히 그것도 제가 했던 것은 자아 성찰 중 일부이기는 하나 저는 한편 텀이 너무 길었었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자아 성찰을 했을 때는 극심한 고통이 있고 그로 인해서 또 그 잠깐의 그 시즌 동안 굉장히 급성장을 해. 근데 그게 좀 익숙해지면서 좀 편해지죠. 편해지면 나태해지면 편함이 나태함이 되고 나태해지면 나도 모르는 뭔가가 또 튀어나오는 거야. 또 그게 원인이 돼서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자아 성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이제 돌입하게 되고 이 사이클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했지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하고 같이 그렇게 둘이 함께 성찰하게 됐을 때는 그런 고통이 없었어요. 그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자아 성찰은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운 그죠. 길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외롭죠. 근데 혼자 1인 2역을 하는 거니까. 그쵸? 너 이런 게 문제야. 네가 봤을 때는 왜 그런 것 같아? 그럼요. 그게 혼자서 어떻게 막 가능해? 그게 힘들지. 너무 외롭지. 너무 괴롭지. 그러니까 그냥 책하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책 속의 네. 저자와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는 금방 또 포기하게 되고 생각은 하지만 뭐 진짜 내가 그걸 소화하기도 전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마 힘들 진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음. 뭐 제가 예전에 그거를 혼자서 자아 성찰 뭐 했다고 해도 그거는 충분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혼자서 자아 성찰을 한 적이 없는 거네요. 제대로 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혼자 했던 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자아성찰 자체가.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부부가 같이 하면서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게 서로 같이 자아성찰을 하면서 나누고 회복이 된 후에는 매일매일 개인 혼자서 하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회복이 그쵸. 된 후에는 괴로움이 없는 거지. 혼자 해도.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미 나를 알고 나도 저 사람을 알고 우리는 같은 길을 간다고 딱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같네요. 이게 꼭 배우자가 이게- 아니더라도 그렇지,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얼마나 내 밑바닥이 얼마나 더럽고 썩었고 얼마나 진짜 열악한 인간인지 연약한 인간인지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함께- 비난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렇죠. 나의 잘못은 비난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은 사랑해 줄 때 그렇지.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존재하는 그것이 다른 것 같네요. 그러네. 근데 그게 또 배우자니까 더더욱이 배우자면은 더 힘이 나지.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성찰의 그 고통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그러네.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이 주제 갖고 또 이렇게까지 깊이 또 얘기해 본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하게 여겼지. 그치. 혼자 저는 이 얘기를 우리 나누기 전까지만 해도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순서에 따라 수신 어쨌든 그건 혼자서라도 자아성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배우자 뭐 그 다음 뭐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또 얘기를 나눠보니 우리도 그리 하지 못했고 저는 그 전에 그토록 혼자서 제가 어쨌든 제 주변에선 최강이었어요. 자아성찰을 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만큼.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괴로웠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원인이 진짜 어느 누구 한 명 내 밑바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부모가 나를 신뢰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나를 다 알고 있으면 그 어떤 정말 고난과 시련을 겪고 돌아오면 그쵸.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 그렇죠. 잘못했을 때 지나치게 이제 야단을 치면 결국 그게 관계가 헤쳐지게 그렇지. 되고 결국 그게 거짓말을 하고 이제 감추는 덮어버리는 행위로 그렇죠. 이제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결국 근데 이게 모든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선 나를 내려놓고 바닥을 보여줄 수 그렇죠. 있느냐. 나를 다 보여주는 게 정말 바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주는 게 정말 그렇죠. 또 필요한 내가 거 그렇게 아니에요. 돼야지. 네. 참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 진짜 당신이 진짜 이 테레사 수녀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때 후광이 막 후광이 느껴졌어. 정말 내 밑바닥을 뭐 제가 진짜 그걸 아주 소상하게 굳이 그거를 다 얘기할 필요 없이 당신이 그냥 뚱뚱 잘라서 그냥 이랬겠지를 얘기를 하는데 와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도 나랑 살 수 있었냐. 참 그런 게 근데 진짜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 전에 그렇게 막 미친 짓거리를 하고 다니고 막 진짜 그랬었던 이유가 뭘까를 뒤늦게 와서 돌아보면 그냥 그런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나를 알아달라. 어디 없어, 어디 없어, 막 그러면 막 외침이었던 것 같아요. 나 막 이렇게 막 괴롭고 그런데 정말로 어디 없냐, 막 그런 몸부림을 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런 뭐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라도 내 허물을 그냥 얘기를 그냥 했으면 차라리 났을 텐데 그쵸.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결국 또 이제 본능적 결국 쾌락으로
그 순간을 잊으려고 하는 술과 이성으로 그 순간을 잊으려고 하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리바운드가 돼서 더 그것 때문에 더 괴롭고. 그렇지, 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또 그러다가 또 반복되고 진짜 그런 게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